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잠정지수는 전월 대비 0.7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저가 인식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금리 인하 가능성,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영향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7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공동주택 부문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6,899톤으로 총 7억 6천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다목적 금융공사와 한국형 주택보증제도를 전수하고 양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연구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는 국토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한 지표로 신고 기한인 2달 후 감정원이 적시성 보완을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요. 4월 거래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5% 올랐고 또 5월 잠정치도 0.79%로 상승폭을 키웠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2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꾸며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신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구매 심리가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특히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 오늘 이슈 진단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도 그 실거래 가격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가장 그 기적,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그렇죠, 심리. 역시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리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그 심리 중에서도 부동산을 움직이는 거,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거 바로 구매 심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사야 될 때다. 사지 말아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이런 쪽에 최근에는 오히려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매 심리가 이제 수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호가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나보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특히나 이제 30, 40대 정도의 이제 그 젊은 그 수요자들 분들이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예를 들면 1, 2월 달이 매수 타이밍 적기였는데 그때를 놓쳤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물론 투자자들이야 늘 그렇죠. 지금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서울, 네, 지금 사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번 추이를 보고 또 시장을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심리가 그냥 뭐 우리가 뭐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아니라 이것을 지수로 이제 표현해 놨는데 이것이 5주째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116이라는 이제 지수가 나왔던 게 작년에 9.13 대책 전 그러니까 작년 뭐 7월, 8월 그러니까 딱 요맘때가 되겠습니다. 막 정말 들썩들썩 정말 지금 안 사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정말 들끓었던 그런 뭐 그 상황들이었죠. 자, 그때 116이라는 엄청난 높은 지수를 기록했었는데 9.13 대책이라는 정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서 71.6까지 이제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뭐 11월, 12월 뭐 계속 어려웠었죠.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까지 뭐 계속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제가 6월부터 상승세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뭐 한국감정원에서도 좀 얘기하는 것들이 그 계속 실거래가 이런 것들은 2달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봤더니 4월부터 좀 상승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4월에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던 것들이 5월에는 조금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6월에는 뚜렷하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것이 지금 이제 7월까지 지금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서울 전체 평균을 따진다면 83.2 정도가 되겠고요. 강남 4구만 본다라면 88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자, 뭐 작년 말 뭐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올 1월, 2월, 3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위 말하는 관망이죠. 아, 이것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관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눈치 게임만 계속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전세 시장에서 매수 시장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런 그 뭐 일종의 이제 세입자들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 들어올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투자자들이건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던 실수요자들이건 전부 다 지금은 좀 살 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수 심리 지수, 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특히나 뭐 금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소진되고 없고요. 더더구나 지금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매물 지금 품견상까지 지금 빚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웠던 게 거래 절벽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는 매수자 사고 싶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 사고 싶은 사람들이 협상력이 큰 시장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매물을 뭐 이렇게 걷어들이고 또 호가를 올리고 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인들의 협상력이 커지고 매도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정말 최대 지금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뭐 강남권 상승세가 지금 강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뭐 서울 전역이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뭐 이런 거죠. 처음에 강남 재건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자, 강남 재건축이 들썩들썩 하니까 강남 재건축의 오름세가 바로 강남에 있는 신축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강남 신축들의 또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강남 재건축에 의해서 강남 신축이 오르기 시작하고 자, 강남 신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강북
강북에 있는 신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결국 강북의 신축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면 강남 재건축, 강남 신축, 뭐 강북의 신축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면서 서울 전역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대세 상승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주요 이슈들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강남, 강북 쪽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서울 전역까지 지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다. 특히나 지금 주간 변동률이 0.11%를 보인 것은 작년 10월에 0.1% 이후에 지금 최대 지금 폭이 되겠습니다. 9개월 만에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조금씩 올라간다 하는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폭이 이제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이죠. 자, 어쨌든 지금 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뭐 정말 약간 좀 싸다, 요건 약간 금매다, 아니면 요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지금 거의 뭐 매수를 하면서 지금 작년 수준까지 지금 회복되는 이런 전망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5월달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5월달에 거래가 된 것들은 6월달, 7월달까지 신고를 합니다. 2달 동안. 자, 그렇다면 5월에 거래됐던 양은 7월 말이 완전히 돼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5월달 거래량이 거의 뭐 4천 건에 지금 육박할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거래 절벽이다 했던 것들이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1,500건에서 머물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4천 건이 넘어선다라는 거는 정말 뭐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6월달은 지금 더 많거든요. 자,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대로 간다라면 5천 건이 지금 넘어설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작년 6월에 지금 거래량이 약 한 5,230건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 분위기대로 가면 작년에 그 뜨거웠던 시장의 거래량까지 지금 거래량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자, 거래 금액의 폭도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렇다면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살아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뚜렷한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부동산이 안정됐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왔었는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내성 같은 것들이 생겨 있고, 특히나 분양가 규제는 지금까지는 또 뭐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민간 택지까지 이것을 확대하겠다. 자, 근데 이것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2007년에 참여정부 때 사실은 있었다가 이것이 뭐 좀 공급을 제한시킨다,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2014년에 폐기가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지금 뭐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부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은 조금 또 이것에 또 타격을 받죠. 자, 이러니까 지금 재건축 시장은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재건축 시장이 아닌 규제의 역습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뭐 풍선 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을 누르면 상대적으로 신축 시장이 더 살아나는 거죠. 그 지금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강남 뭐 대치동에 있는 아주 가장 유명한 아파트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게 분양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2014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으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을 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13년에 분양가가 10억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분양 당시에는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었어도 이것이 지금 6년 만에, 불과 6년 만에 지금 25억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와, 엄청나잖아요. 자, 15억이 6년 만에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히려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음마아파트라든지 잠실중앙 5단지 같은 재건축 단지들은 조금 조용한데 오히려 이런 새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금 5억 전 고점을 넘어선 데다가 2주 만에 25억 5천까지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또 2주 만에 26억까지 올라가는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이런 새 아파트, 서울의 새 아파트에 대한 것들은 희소성 때문에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 수요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에다가 로또 청약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그 분양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나 지금 레미안 원밸리처럼 지금 아주 뭐 반포 아크로리브 파크 바로 옆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건 뭐 28억, 30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그 주변을 강제로 눌러서 뭐 15억, 16억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정말 이제 로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 계속 그냥 그걸 기다리면서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도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형 개발 호재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글로벌 빌센터 지금 이제 뭐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나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 글로벌 빌센터에서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조 7천억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하는데 거의 6천억 정도를 쏟아붓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탄천 쪽 같은 경우에는 워터파크까지 만들겠다. 지금 뭐 잠실 종합운동장 리뉴얼하고 이쪽에 약 한 5천억 정도를 또 쏟아붓는 어쨌든 이런 대규모 호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3세대 지하철이라고 불리우는 광역철도망, 그러니까 GTX A 노선, 그렇죠. 이미 착공식 했죠. 지금 뭐 그 보상까지 지금 들어갔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GTX B 노선 지금 8월까지 예타 이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죠. 자, GTX C 노선도 기본 실시 설계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마지막 지하철 광역철도망이라고 하는 10호선이라고 하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5일로 지금 착공식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GTX 노선들 광역철도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판도 변화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재생들, 도시의 완전 재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영등포 역 쪽에 5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들, 지금 대선 재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 도시재생 뭐 1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지금 재건축들,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재개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도시를 완전히 재구조하는, 지금까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한 50년 넘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완전히 리뉴얼화되는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이 또 아주 큰 개발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결국 서울 지금 사야 되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사실은 뭐 3개월 전에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절반 이상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1년 후에 더 상승할 것이다. 2, 3년 후에는 거의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서울의 희소성이라는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서울의 신축들은 더 귀한 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또 규제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시세차익을 보겠다,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1년 후, 2, 3년 후, 5년 후 정도를 보는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이 정도를 한다라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오늘 지금 뭐 한은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냈습니다. 그렇죠. 자, 금리가 1.75%에서 1.5%로 내려오면 더더구나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자극을 받겠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더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수 타이밍이다. 자, 결국 그렇지만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들은 뭐 각 지역마다 서울 안에서도 또 각 단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매수 타이밍들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서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확실한 서울초 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평일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로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께서 선별해 오신 부동산 정보는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저륙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네요.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 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부동산 살펴보시는 분들 중에 이 지역을 한 번쯤 생각을 안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지어진 오피스텔 만나볼게요. 추천 포인트, 입지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네, 정말 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영등포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결국은 여의도하고 이제 같이 해서 국제금융의 이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말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의 재구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광역철도 서울의 마지막 지하철 10호선의 신안산선 시속 180km로 달리는 거죠. 이것이 8월 15일로 지금 착공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영등포는 말 그대로 지금 한양 도성, 그러니까 사대문 안쪽이 되겠죠. 종로 쪽 되겠죠. 자, 여기에다 강남, 여기에다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해서 3대도심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빅 도심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요게 지금 여의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지금 영등포 역세권을 개발하는 뭐 오징어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우주선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여의도 쪽 그렇죠.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파크원 69층짜리 지금 4개 동으로 그렇죠. IFC몰까지 하면 또 대단하죠. 여기에다 또 브라이튼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뭐 MBC 사옥 부재까지 하면 뭐 69층, 59층, 49층 이런 것들이 지금 12개 동이 지금 여의도에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엄청난 변화를 겪고 바로 지금 이 가운데쯤에 여의도하고 영등포를 잇는 여기가 지금 영등포 역이 되겠죠. 이 가운데에 있는 지금 영등포 고가차도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서울광장 지금 2배 규모를 지금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대선 재분 자리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밀가루 공장, 어마어마한 그 큰 공장에 정말 뭐 대규모 이제 카페, 전시 공간, 요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카페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영등포에 엄청난 명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 옆에 지금 제2세종 문화회관까지 들어오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지금 영등포가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 집장촌 개발까지 하면 뭐 또 대단하겠죠. 자, 제가 요거 좀 보기 좋게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여의도고 고가차도 이제 이게 없어지고 문화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영등포 유타운 지금 짱짱합니다. 신길 유타운 짱짱하죠. 영등포역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타임스퀘어하고 신세계백화점까지 지금도 롯데백화점까지 가장 번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대규모 상가 지역이 있는데 이 상업 지역 안에 본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지역을 주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대 도심권 서울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만나본 오피스텔입니다. 투자 시의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영등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삼각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의도 통개발 신안산선 도시재생 3박자 매력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직장인 1인 가구들이 넘쳐나는 곳들이죠.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죠. 자, 132세대 대단지로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뭐 영등포역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가 지금 타임스퀘어하고 신세계백화점이잖아요. 굉장히 번화한 곳에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깨끗한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여기에다가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공기, 청정기까지 풀옵션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오피스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의도와 영등포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뭐 서울의 웬만한 역세권들도 원룸들이 지금 뭐 1억 8, 9천, 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등포역 바로 앞에 지금 여의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바로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1억 8천 3백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1억 7천 5백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영등포역 도보 4분 거리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곳이죠. 자,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유익하게 꾸며주실 분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특별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동산 정보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 안에서의 3대 도심이죠.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수도권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나갔더니 최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곳이죠. 바로 남양주. 그 남양주 안에서 업무시설, 바로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구 그리고 다산 신도시에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함께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2.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62제곱미터네요. 2019년 5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9,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 월세 시 1억 4,4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2달 전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어진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안에서도 좀 역세권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소개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총 10층입니다. 총 10층 중 이제 5층에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로는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여기에 또 이제 베란다라는 서비스 공간까지 있는 이러한 이제 투룸인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그 입주하는 이러한 이제 수요자들을 한번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에 직장인, 신혼부부들 이렇게 1, 2인 가구에게 임대 놓기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옵션 사항들은 가전제품들 이러한 것들이 빌트인으로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공간 활용도 특히 이제 에어컨 부분에서 벽걸이가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2개 노선입니다. 2호선과 5호선, 바로 영등포구청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5월 달에 완공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차까지 이미 체결이 되어 있고 세입자까지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방이 2개이고 욕실, 거실, 주방,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이제 층수로는 10층 중 5층의 호실을 준비를 해봤는데 개방감이 있는 호실입니다. 개방감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투룸 구조의 신축 오피스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뭐 옵션들이 빌트인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내부 구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보기 전에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2억 9,900만 원.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전세로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에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으로는 2,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월세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차후에 월세로 전환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90에서 1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투자금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이 3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억 9,900만 원 좀 유리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만큼 직주 근접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대든 또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된다. 이렇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제 투자든 실거주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드리는 매물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정말 서울 안에서 3대 도심, 종로, 강남, 영등포, 서울의 어떠한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인데, 이 지역의 어떠한 이제 개발 호재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노선이 지금 이미 하나의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의 노선은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서 GTX 비노선까지 계획 중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의도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당산역 역세권, 영등포 재개발 사업,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러한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제 그 가격이 쉽게 하락이 되기는 힘들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번 입지가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2호선과 5호선입니다. 영등포, 구청역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어떠한 이제 진출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전철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양천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양천구 목동이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의 그 서울 안에서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바로 목동이 나오고, 그리고 여의도가 나온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영등포라는 지역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떠한 이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의도 업무지구. 여기 이쪽에는 지금 이제 금융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 종사자 수가 6만여 명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산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만여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합정, 상암, 마곡지구까지 이러한 이제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업무 단지까지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매물의 굉장히 강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등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딘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이제 중공업 지역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개발의 안이 나온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더 이상 서울 안에서 이러한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공장가들을 이제 놓을 수가 없고, 과연 이곳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그게 바로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주거시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 그 영등포가 대규모의 개발도 있지만은 필지별로 소규모의 개발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 문화, 영화관, 이러한 것까지 모든 걸 손쉽게, 그러니까 원스톱 라이프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집주 근저성이 특화된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하고 3대 도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재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물지는 양평동이기 때문에 양평동 안에서 이러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시게 되면 구역적으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추진의 속도가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후에는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번 구역적
그러니까 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주변으로 이러한 이제 가격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어떠한 이제 신축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러한 주변에 어떠한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영등포가 사실 이제 한 2015년도까지만 해도 이 주거에 대한 어떠한 이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신길 뉴타운,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이제 고가의 또는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이런 개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을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개발에 대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어디로 확장이 될 건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가 되겠죠. 바로 이제 용산에서 용산과 여의도의 어떠한 이제 통합 개발로 인해서 이번 물건이 어떠한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등포이겠죠. 영등포.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발의 축입니다. 한강을 건너와서 그 개발, 용산, 여의도, 그 다음에 영등포 생활권, 이게 바로 이제 개발의 축인데, 이렇게 업무 단지들이 들어서고 또는 이제 어떠한 이제 재개발들이 속도를 내므로써 개발의 축들이 영등포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업무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영등포 안에서 어떠한 이제 수요들, 그러니까 임대차 수요가 되겠죠. 임대차 수요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개발 기대감 모두 가져가고요.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의 업무시설인데요.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분양 면적은 45.64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22.98제곱미터네요. 20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오픈형 구조, 곧 총 10층 중에 10층에서 저희는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1억 3,48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500만 원에 월 6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월세 시 98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다산 신도시 내에 정말 큼직한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안에 업무 시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다산 신도시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그 중에 미니 도시가 생겨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제 조감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5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문화를 즐기고 주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복합 단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축구장의 5배에서 6배 규모,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미니 도시로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은 2022년 8월 달 정도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분양이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이제 조감도 이렇게 이제 5개 동이 다 다른 컨셉으로 이런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앵커 시설, 그러니까 집객 시설이라 이제 불릴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설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형 스파라든지 뭐 볼링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관, 이러한 이제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의 인구까지 이곳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상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인구의 어떠한 이제 그 흐름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트램까지 운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내에서 어떠한 랜드마크식의 건축물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물건은 업무 시설입니다.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수요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호실도 있고 단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현장에 오셔가지고 선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도농역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준공은 2022년 8월 달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 착공은 올해 9월 달에 착공 예정이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무 시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에 다 대여섯 배 크기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업무 시설을 가져주신 이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3,480만 원이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1,500에 월세 6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덜하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75%에서 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바로 98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이 유동인구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입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서울의 중심과에도 그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도로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이러한 이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라는 점, 이것 또한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산 신도시라는 곳이, 다산 신도시 또는 왕숙지구가 이 주거시설만 주거시설이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국가의 목표인데, 이곳이 이렇게 이제 진건 첨단 IT 산업, 바로 이제 그린 스마트 밸리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다산 테크노밸리,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4배에 달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양주 안에 이런 이제 업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장가들은 외곽으로 두고 그 다음에 본사는 서울 안쪽으로 두려고 하는 오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업단지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본사의 어떠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산 신도시,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신도시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왕숙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남양주시는 지금 인구수가 남양주시가 한 60만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입주를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 1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효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무실을 구할 때라든지 어떠한 이제 본사를 구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광고 효과 때문입니다. 광고 효과.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부러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김으로써 유동인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까지
이곳에 놀고 쇼핑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안테나 샵의 효과를 톡톡히 얻어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따라서 유동 인구를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업무단지와 주거단지가 밀집된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ENR 연구소의 김창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 드리는 거 아시죠?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